XSFM입니다. I, D, W, K. 과로는 사람의 몸을 해칩니다. 피곤해지면 면역력이 줄고 쉽게 병에 걸리지요. 일하던 사람이 일로 인해 아프거나 다치면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국가는 산재보험제도를 통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로 육체노동에 국한된 산재보험 보상 지급 기준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을 경우가 많죠. 오늘의 그것은 알기 싫다는 경무에 시달리던 한 IT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 투쟁 사례를 통해 오늘날의 노동자들이 산재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다른 곳은 몰라도 서울은 날씨가 좋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미세먼지가 정말 없길래, 일본 수준으로 없길래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나들이 할 시간은 없으시죠? 그것은 알기 싫다 174번째 시간입니다.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의 인사드립니다. 오디오북 소라소리의 유면상 PD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로가 사람의 몸을 해친다는 거를 제 눈으로 확인 중입니다. 네 몸으로 확인 중이겠죠. 그렇기도 하고요. 아, 저요? 네. UMC가 총선 방송 이후로 제대로 걸은 적이 없어요. 마치 걸음마를 안 배운 사람처럼. 걸음마를 안 배웠는데 이렇게 걸으면 되게 안타까운 일이네요. 걸음마를 잘못 배운 사람처럼. 네, 걸음마를 잘못 배운 사람처럼. 부디 과로가 없길 바라면서. 그렇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만 해놓고 말이죠. 과로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막상 이 과로 때문에 병에 걸리면은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 오늘 한번 해보긴 할 겁니다. 그 전에요. 2016년 5월 9일에 네. 파이낸셜 뉴스의 김경수 기자라는 분의 기사를 제가 잠깐만 좀 읽어드릴게요. 네. 제목이 이거예요.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 고급 음식점 직격탄, 29,000원 메뉴 쏟아질 듯. 내용 일부를 좀 보시죠. 유통 및 외식업계 타격 불가피, 술 파는 음식점들 울상. 유통 외식 호텔 업계가 김영란법 도입에 따른 직간접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물 판매가 많은 백화점과 함께 고가 선물로 통하는 홍삼, 골프용품, 건강기능성 식품 판매 업체들도 김영란법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A 백화점 관계자는 유통업체가 전체적인 저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비심리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명절 선물 수요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업계는 김영란법 시행 시 위스키 시장의 금냉과 함께 영수증 쪼개기 등 탈법이 무성해질 것이라는 우려감을 내보였다. 여기서 하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망하겠군요. 기자들이 네. 선물을 받을 때 네. 이렇게 할 거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아, 네. 영수증을 쪼개서 사게 권할 것이다.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5만원부터 50만원대까지 금액대별로 다양하게 나오지만 개별 상품권 액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선물을 뇌물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전체적인 소비심리 위축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끝이 재밌어요? 다만 일각에서는 우편 배송으로 증거가 남는 선물보다 상품권 판매가 장기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이것은 이제 그 업체들에 대한 기자들의 요구죠. 상품권으로 달라.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기사가.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 있으면 주변 데려와 주세요. 데려와 주세요. 이렇게 말한. 김영란법 도입 초기에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상품권 수요가 줄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것. 상품권은 택배가 아닌 직접 전달이 손쉬울 뿐만 아니라 근거도 남지 않는 선물로 각광받을 것. 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이거요. 주어를 나로 바꾸고 1인칭의 문장인 것으로 쭉 바꾸죠?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해줘. 제발. 로 쉽게 읽히실 겁니다. 네. 예. 이게 그 데스크의 기능의 마비인지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네. 최근에 한 두어 가지 연합뉴스였나요? 몇 군데의 그 기사들이 되게 유명해졌었잖아요. 그 소라넷 유저의 입장에서 일기를 쓴 것 같은 소라넷 관련한 기사가 좀 유명해졌었고 그리고 청주연합뉴스였나요? 이런 제목이 나왔었죠. 비혼이 대세? 외국 처녀라야 딱지 떼는 농촌 총각엔 상처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어요. 내용도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여성을 전시의 전리품 취급하는 입장에서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한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 뭘 배운 애들이 기사를 쓰는 거냐? 다르게 얘기할까요? 얼마나 못 배운 애들이 기사를 쓰는 거냐?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마구 솔직해도 되도록 언론 지형이 바뀌었느냐. 예, 놀랍습니다. 엄청난 메이저 언론들도 자기 일기를 혹은 자기 속내를 룸사롱에 자기가 가고 싶은데 접대를 받고 싶은데 290만 원짜리다. 그러면 카드를 100번 긁어라. 이런 이야기를 29,900원인가요? 29,000원인가요? 29,000원. 예, 이런 이야기를 그냥 지면을 통해서 마구 솔직히 하고 있다. 그만큼 망가졌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언제나 그 사실은 말씀드리죠. 기사 읽을 때 조심조심 하시라고요. 오늘은 다루기는 가끔 이제 지난 몇 년 사이에 벌써 저희들은 한 10년쯤 된 얘기를 다룰 겁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다루기는 꽤 다뤘는데 그다지 많이 다뤄지지 않은 이 언론이 이런 이상한 기사만 내보내고 있을 때는 언제나 중요한 기사들을 안 내보냅니다.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은 이야기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개발자들 혹은 그 외의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시작할 겁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데볼프 제뉴인 레더 크래프트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맛있는 다이어트 토털케어 아임닭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XSFM입니다. 황야의 1위 스테픈 올프가 새로운 이름 데볼프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죽장인 황야의 1위의 꼼꼼함,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는 그대로, 최고가의 프랑스 사냥 가죽으로 품질은 더 올라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더 나은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아이들이 먼저 알고 좋아하는 안심 먹거리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광고와 생활. 광고와 생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요파 씨 들으셨나요? 이번 주 오파씨 전 진행했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 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요파 씨 스승의 날 특집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스승으로 인해 좋게 된 사람들의 사연들이 소개됐죠. 네. 그래서 데볼프 크래프트에서 네. 스승의 날 특집으로 그게 뭘 그래서야. 네. 상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데볼프 크래프트의 예.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고요. 네. 그 중에 일부를 알려드릴게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존경하는 스승 한두 분 마음에 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1위 공방에서 찬스를 만들어봤습니다. 엄선한 가죽으로 정성을 담아 만든 지갑 벨트 세트라고 합니다. 맞아요. 총 8종류의 장지갑, 반지갑 컬러로 분류를 했다고 하네요. 네. 네, 주문 방법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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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트 한정이죠. 네, 100세트 한정이고요. 네. 그래요? 네. 100세트 언제 파시려고 100세트 한정이라고 이렇게 호기롭게 야, 그러셔. 조용해. 근데 개인적으로 걱정이네. 예. 좀 이런 류의 시즌류 상품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적어도 한 달 전이나 좀 그래도 한 그러게요. 보름 전? 내일 모레예요. 네. 100세트를 이 짧은 시간에 파시. 그때쯤에 미리 좀 공지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그죠. 사실 지금 사셔도요, 스승의 날에는 도착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시기를 지금 시기에 권유드릴 분들은 스승 본인. 내가 벨트랑 지갑이 좀 필요하다는 스승 여러분들 직접 사시라고. 아니, 안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생신이 네. 4월 10일이거든요. 음력으로 4월 맞아요. 10일이야. 네. 그래서 석가탄신일 이틀 후거든요. 이번에 어버이날이랑 맞아요. 같이 네. 어. 퉁치려고 네. 황야의 1위님 제품을 갖다가 구매해서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맞아요. 네, 그랬죠. 상품이 없었어요. 진짜요? 네. 품절됐었어요. 네, 품절이 되고 네.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버건디 색상의 물품을 드리기에는 네. 좀 약간 무리감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래서. 다른 선물로 대체를 했거든요. 이게 좀 그래서 더 일찍 아버님은 나왔었으면 명품을 네. 득하셨다고. 땡내 감호로 진짜. 땡내 황야의 일이 감호. 살려다가. 네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카드도 지금 슬프고. 사정이 안 좋네요. 네. 하여튼 이런 시즌류의 상품은 좀 미리미리 준비하자. 네.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황야의 일인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세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네. 광고주분들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임닭에서 또 메일을 한 통 보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또 이벤트를 한답니다. 네. 네.
지난번에 아임닥에서 예전에 했던 이벤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애플워치 주는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참가 방법이 아임닥 앱을 설치하고 앱으로 제품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운모되는 이벤트예요. 네, 맞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좋아요. 네, 상품은 아이패드 프로 9.7인치 32기가 와이파이 모델이라고 합니다. 오. 그리고 2대를 준비했다고 하네요. 한 분한테 2대를 주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네. 그리고 색상도 고를 수가 있대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아임닥에서 직접 구매해서 줄 거라서. 그렇죠. 그렇죠. 예. 후해요. 네. 되게 그러시나 보네요. 광고주분들. 그렇죠. 사장님도 그리고 티켓 사시고. 애플 물건은 또 협찬을 받아올래야 받아올 수가 없고요. 네. 그것도 그렇네요. 만약에 당첨이 되시면 22%의 제세 공과금을 납부하셔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뭐 네. 그 정도 그래도 가격에 뭐, 예, 뭐, 남습니다. 예. 예. 그리고 되팔렘이 되시든가. 그리고 네. 아이패드 외에도 아임닥 5만 원권의 상품권, 네. 그리고 전산품 패키지, 네. 그리고 샐러드 콤보를 각각 10명씩 드린다고 하네요. 네. 상품 되게 많습니다. 네. 아임다이 가셔서 뭐 하나 사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늘 사시던 거 말이죠. 앱으로 사셔야 돼요. 아, 네. 앱으로 사셔야 되고. 닭 아니고, 호박이나 네, 다른 네. 거 사셔도 됩니다. 네네. 네. 군고구마 되게 맛있더라고요. 군고구마 맛있죠? 네네. 완성도 높아요. 네. 네. 그게 뭐- 반쯤 녹여 먹어야 되게 맛있어요. 네, 맞아요. 네. 레어? 미디움 레어? 반숙. 레어는 뭐야? 뻘건 고구마를. 레어는 굽지 말아야지. 겉에만 태우는. 네. 응모기간이 고구마 6월 2일, 다닥기. 예. 네. 응모기간이 6월 2일까지라고 하네요. 네. 6월 2일까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6월이 코앞입니다. 네. 발표는 6월 7일 날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저 이벤트를 뚝심. 많이 네. 참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난번에 이벤트 또 하나 했잖아요. 청춘 페스티벌 티켓 주는. 네, 아,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 봤거든요. 네. 3명 참가했더라고요. 아, 진짜? 네. 아, 인스타 안 쓰시나 봐, 청취자 여러분. 네, 그래서 두 분이 당첨이 돼서 한 분은 고사하셨대. 네, 네. 아, 나 이 얘기 하기 싫어. 아, 쪽팔려. 진짜. 그래서 웬만하면 다 당첨이 됩니다. 이벤트가. 네, 확률 되게 높아요, 청취자 여러분.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요? 뭐요? 논의해라. 그게 뭐예요? 아, 노는이 해라. 논의 해라. 아, 나는 아. 노느이하라는 줄 알고. 부산어의 논의해라. 세계는 어려워.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노는이 네. 노는이 했다가 네. 네. 덜컥 당첨되는 바람에 그죠. 제세공과금 내고. 고사하고. 아니, 청취자 여러분, 제세공과금 어렵겠지만 마련하셔가지고요. 되팔렘이라도 되시라.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많이 참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듣고 나면 노동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1시간 뒤를 예측컨대 말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노동운동이 뭔가 어렵고 대단하고 복잡하고 민주노총같이 되게 많은 사람들의 조합비가 들어가고 막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사무실에 갔더니 다들 막 음각화 판화를 깎고 있고 그런 거대한 데서만 하는 것이 노동운동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할 수 있고요. 그냥 자기 화가 났던 일 때문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노동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벌써 이야기가 시작된 지 올해로 횟수로 11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는 그리고 이 IT 업계에 대한 1차적으로는 IT 업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IT 업계에 대해서 취재할 인력이었기 때문에 외부의 인력을 모셔왔습니다. 저희 앞에 앉아 계신 이분은 IT 개발자이시고 인터넷에 시간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만화가로 오해받고 있는 둘 중에 뭐라고 소개하는 게 좋을까요? 아, 오해였어요? 실제로는 개발자.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일단 제가 오해하고 있었네요. 그림 그리신 네. 거 보면 이렇게 또 어려운 그림은 아니잖아요. 머리가 큰 어떤 아, 왜 그러세요? 저희 국민의당이 그 그림을 얼마나 탐했는데. 최근에는 자신의 그림을 국민의당 모 후보가 도용한 것으로 조금 알려지신 만화가이자 개발자이신 지금은 프리랜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름 빈꿈님께서 이 취재를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꿈입니다. 네. 아까 이 이름을 듣고 유면상 PD가 빈곤인가요? 가슴에 못질을 2번 했어요. 제가 빈곤하긴 하지요. 빈곤님인지. 야, 진짜 필명 빈곤 짱이다. 빈곤에서 빈꿈입니다. 쿨해 죽겠다, 진짜. 예. 아니, 전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아니요, 뭐 네. 이미 국민의당하고는 틀어질 대로 틀어졌고요. 아, 제 얼굴이 안철수로 보이세요? 아니, 아까부터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 네. 빈꿈님이. 빈꿈님, 반갑습니다. 예, 이 이야기를 사실 한동안 취재하셨어요. 예, 몇 달 되셨죠, 아마?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벌써 진행된 지 11년 된 이야기고, 이미 다른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핏 지나가다 보신 적이 있습니다. 예, 쉽게는, 아주 짧게는, 피해를 잘라낸 개발자 이야기라고 하지요. 예, 그 이야기의 대강을 우선 좀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예. 때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6년 7월 양모 씨, 네. 일명 폐 잘라낸 개발자로 알려져 있죠. 네. 이분이 이제 N사의 경력직 정규직으로 입사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업계 사람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뭐 계약직이나 프리랜서가 아니었냐 이러는데 아닙니다. 정규직이었습니다. 경력직 정규직으로 네. 입사를 하셨다.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이 N사라는 곳은 금융업계 업체의 자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꽤 큽니다. 유명하고요. 솔루션 전문 업체다. 예. 네. 그래서 7월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2006년 7월. 그래서 7월 말부터 프로젝트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네. 이 업체가 꽤 업계에서는 유명하거든요. 뭘로 유명할까요? 빡세기로? 안 좋기로요. 그렇기로.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도 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렇지만 이분은 소문을 듣긴 들었지만, 외부 직원이나 프리랜서한테나 그러겠지, 정규직은 괜찮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첫 프로젝트에 들어갔는데요. 네. 이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말이죠. 어떤 솔루션을 어느 정도 기한까지 완성해라. 네. 이런 걸 그냥 프로젝트라고 퉁쳐서 부르는 모양이죠. 개발자들 사이에서. 네, 그렇죠. 만약에 쇼핑몰을 만든다면, XS몰, 그거 하나를 만드는 게 한 프로젝트일 수가 있는 거죠. 야, 우리 액세스몰 프로젝트는 한 3일 걸렸네. 그러니까 이 큰 업체의 솔루션은 1년짜리다. 네. 원래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짜리로 계획이 됐던 프로젝트였는데요. 네, 이분이 7월부터 들어갔고 7월부터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하기로 한 프로젝트를 네. 본인이 입사한 7월에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 우리 새 경력직도 입사했는데 프로젝트 미뤘던 거나 시작해볼까? 그거네. 예. 무덤에서 꺼내서 그렇죠. 프로젝트를. 맞아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는 말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7월부터 시작했고요. 네. 했는데 그 인력과 마감 기한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유니크해. 그죠. 죽어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짜리를 6개월 만에 완성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을 했죠. 하면서 이제 11월쯤에는 뭐 힘들다는 생각을 했는데 힘들다고 하니까 내부의 상사가 소문 못 들었냐. 여기 힘들다. 예. 정규직인데 네가 관리를 잘해야지.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 몸 관리를. 네. 앞불싸 하셨겠네요. 이런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다. 11월경이면은 11월경에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미 1년짜리 프로젝트가 한 4분의 3 정도 진행이 된 상태고 그 4분의 3 정도 진행되는 기간이 뭐 한 3, 4개월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그냥 하루에 이틀치 업무를 계속 하셨을 거라고 예상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매일 새벽에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뭐 하루 쉬면 많이 쉬었나라고 매일 말씀을 새벽에 퇴근하면은 했죠. 퇴근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잖아. 네. 그리고 한 달에 하루 쉬었다. 그게 뭐예요? 그 한 달에 하루면 병원도 못 가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맞아요. 많이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열폭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누가요? 저희요? 저희가 그 문제에 열등감이 있죠. 우리도 야근하고 싶다. 근데 정규직 갖고 싶다. 이 업계에서는 뭐 딱히 뭐 특별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자들이 일하는 모든 환경이 이렇다고 봐도 모든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환경이 꽤 이렇다고 많은, 봐도 꽤 많은.
근데 뭐 IT 업계는 사실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개발자란 노동 강도는 되게 많고 네. 급여는 되게 적고. 그러니까 예. IT 업계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무엇보다 사람이잖아요. 사람 중에 개발자. 그렇죠. 그 자원을 갈아 넣어서 만드는 모양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SI라는 쪽이 그렇죠. SI요? SI. 네. 제가 아는 SI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잡지. 여기서 SI는 뭡니까? 시스템 인터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소프트웨어 업계 중에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SI 쪽이 네. 우리나라 소프트 업계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양모 씨는 뭐 들어온 지 몇 달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힘들어도 한 2, 3년만 버티자. 이력 관리를 하자. 이력 관리를 하자. 예. 큰 회사 들어오셨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버텼다고 합니다. 근데 뭐 딱 낫이 겠듯이 네. 예, 이 프로젝트는 이대로 오픈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예정대로 오픈은 하고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제대로 안 돌아가지만 회사 사람들이 연말에 모여서 성공적으로 오픈했다 박수치고 이제 고도화하자. 고도화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고도화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음 버전을 만들자라고 했다고 하는 다음 게 버전?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여기서 말하는 다음 버전이라는 게 1년짜리 프로젝트를 6개월 만에 했으면 당연히 버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버그가 그렇죠. 와글와글. 그럼 이제 이 버그 잡기 한다. 그러면 그건 1.0 버전이 아니라 뭐 1.01 버전, 1.02 버전을 업그레이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네. 여기서 말하는 고도화하자는 거는 그럼 2.0 만들자 이 얘기예요? 그렇죠. 뭐예요 그게? 그리고- 일단 뭐 노동자의 양심에는 별로 맞지 않는 없는 업무 패턴이네요. 네. 노동자들은 이미 이때 오픈하면 안 된다고 항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건 뭐 버그 있는 정도가 아니죠. 이 정도면 예, 오픈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나올 정도면요. 그러면 사용자 평점 별 반개짜리 이런 앱이 나오는 그런 거라. 뭐 그렇겠죠. 네. 어쨌든 이건 그냥 뭐 넘어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 흔한 뭐 그래요? SI업계의 흔한 프로젝트니까요. 거예요?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양모 씨는 이걸 끝내고 2007년에 또 다시 이제 1년짜리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네, 좀 나아졌네요. 1년짜리를 1년 동안 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렇죠.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순조로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기존에 있던 거를 새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그런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경력 10년 차 되는 이런 베테랑들. 예, 그분들이 초반에 이제 들어와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뺐다고 합니다. 왜 뺐을까요?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중간에 혹 뽑아간다? 네. 그래서 그 빈자리는 초급 개발자들을 넣었다고 합니다.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아무리 잘 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10년차 베테랑이 나간 자리에 초짜가 들어오면 인수인계도 힘들잖아요. 그죠. 당연히 누구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구멍이 그때부터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멍은 원래 있던 팀원들이 자신의 노동력으로 채울 것이고. 그렇죠. 네. 이것도 뭐 비일비재한 얘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대로 오픈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겠네요, 누군가? 이거는 이제 중간에 빼고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11월 경에 이대로 오픈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결국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한 간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때는 회사에 침대 갖다 놓고 일했다. 너네는 퇴근하더라? 몸으로 때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라쿠라쿠 침대를. 그죠. 네. 이 반인륜적인 노동 환경을 표현하는 사자성어죠. 라꾸라꾸. 실제로 이거는 IT 업계에서 좀 일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말일 겁니다. 저도 들어봤고요. 그래요. 네. 아주 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BIT인들이 정말 열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어쨌든 그래서 1년 내내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한다고 밤에 퇴근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또 아까 말했던 그런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오픈은 했지만 중간에 데이터가 사라진다든지 뭐 주문을 했는데 주문이 사라진다든지 그런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던 모든 금융 및 결제 시스템을 담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든 것이 막 날아가고 다 사라지고 그랬던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이 소비자 입장에서. 야, 저는 엔사를 들었잖아요. 엔사요.
대형사인데. 대형사지. 네이버는 어떻게 아니지만 이럴 수가 있죠? 상당히 대형사인데. 그죠. 야구단도 만들려고 그랬는데. 사고 많이 터졌죠. 아,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2007년에 시작해서 네. 2008년 6월까지도 제대로 안 돌아갔다고 합니다. 2008년 9월까지 제대로 안 돌아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계약상의 문제도 생기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요. 아, 문제는 그 외부 업체와의 계약이군요. 네. 1년 안에 프로젝트를 끝내자라고 말하면 1년 안에 끝내야 되는 이유는. 네, 완전 외부 업체는 아니었고요. 뭐 더 이상 밝히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기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자면요. 이 프로젝트 중에 한 개발자가 아내한테 내일이 분만 예정일이라고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좀 더 일을 하고 가라. 네, 그래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애 낳았다고 전화가 오고 가만히 있어봐. 애 낳았다는 전화 받고 이틀 후에야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 뭐 퇴근도 못하네요, 어차피. 예, 이 못했네요. 사람은 좀 출중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겠죠. 최소한 3일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회사에서. 예, 전날에 전화를 아내에게서 받고. 전화 와서 내일 해난다 그랬는데 좀 이따 가라 그랬으면 한두 시간 있다가도 아니고 그 다음 날이 됐어. 애를 낳았대. 기억 애 낳았으니까 이틀 더 일하라 그런 거야? 뭐야? 애 안 없어져. 어허. 하구가. 아, 그러네요. 써있네요. 회의실에서 숙식을 했다.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2008년 6월까지 제대로 안 됐다고 말씀드렸죠. 네, 결국 근데 이제- 횟수로는 이제 2년, 횟수로는 3년을 버티셨네요. 네, 2년은 넘어갔죠. 그때부터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양모 씨가요. 그래서 2008년 10월쯤에 기침이 계속 나오고 몸이 안 좋고 해서 감기가 오래 안 떨어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11월 초에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혈액 검사에서 CA19-9라는 종양 표지자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고 그쪽에서 알려왔다고 합니다. 혈액 검사했던 쪽에서요. 네. 그랬더니 암 환자 수치가 암 환자 수치가 300인데 양모 씨는 780이 나와가지고 너무 이상해서 여러 번 검사했다고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여러 번 검사를 했다라고 전화가 왔다면 이 780이라는 수치, CA199의 이 수치가 맞는 거다 지금. 그죠? 예. 암 환자보다 2배, 3배가 2.5배 이상이 나온. 네. 그래서 병원을 가서 모든 검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진행을 하고 네, 진행을 하고 뭐 검사 결과가 바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따라서 돌아와서 야근을 당연히 해야죠. 받아들이시네요. 네. 예. 그렇죠. 뭐. 아니 감금돼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유명상 씨. 그렇죠. 아, 네네. 그게 무슨 아, 너 빨리 종양 표지자 수치 하나 받아와. 화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일주일쯤 뒤에. 그랬더니 아까 780이었는데 검사하고 체계적으로 검사하고 나니까 870이 나옵니다. 더 높게 나온 거죠. 야근의 여파군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일주일 야근했는데 이건 암 환자 수치의 3배로 찼네요 이제. 예, 아마 제대로 검사를 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제대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중증 폐렴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이날 바로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2008년 12월 초입니다. 입사하고 2년 6개월 만에. 네. 그래서 바로 내과에 입원을 해서 항생제 팩을 맞기도 하고 그게 듣지를 않으니까 항생제 팩을 맞아도 수치가 안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원을 하면서 먹는 항생제를 복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전혀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의학에 대해 몰라도 그 정도의 인과관계는 예측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데 항생제가 소용이 없다는 건 면역력이 바닥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항생제가 안 듣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내과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외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외과에서는 나중에 이거 밝혀진 그 병명인데요. 결핵성 폐농양으로 보인다고 폐에 염증이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떼내야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죠. 농양이란 고름주머니. 네. 그래서 2009년 1월에 이 폐농양이 암과 비슷하게 진행하니까 이것도 번지고 전이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폐를 잘라냅니다, 결국. 그래서 오른쪽 폐를 50%를 절단합니다. 절반을. 네.
그때 또 수술 날짜가 잡히고 나서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는데요. 물론 회사 사람들이나 그런 쪽은 전혀 찾아온 사람이 없었고요. 네. 그러다가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연락이 이거 휴가를 왜 특별 휴가로 처리를 했냐고. 네. 연차 휴가를 먼저 쓰고 특별 휴가를 써야 되는데 아. 네, 특별 휴가를 먼저 써서 너는 연차 휴가비를 받았으니까 이걸 반납을 해라. 그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연차를 먼저 써야 된다. 네. 그런 연락을 휴가비 받고 반납. 네. 네, 그런 연락을 받고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누워서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평균 한 1, 2일 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방송을 들으면 보통 이제 피드백이 오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로부터 메일도 오고 하니까 사태 상황을 이제 일반적인 업계의 상황을 알려주실 분들이 좀 있겠지만 우리 같이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래야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그 업계에 왜 있는가? 그렇죠. 그 전에 우리 그 음악 안 하기. 네. 그때도 우리 똑같은 질문했잖아요. 뭐요? 그 업계에 왜 있는가? 그러니까 나왔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니 우리 말고요. 그럼. 그때 거기 계신 분들. 네, 계신 분들. 작곡가 여러분 거기 왜 있는가? 네. 근데 왜 그러니까 있는가? 멍청한 질문인 것 같아 그건. 그건 그래. 네. 왜 하지 마, 하지 있는가라고 맙시다, 이제. 하면은 그러니까. 닭집밖에 할 게 없지 않나요? 닭집도 돈이 써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언젠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내고야 말겠어요. 개발자는 왜 2가지밖에 안 하나? 개발 아니면 치킨. 네, 저는 돈만 있으면 치킨집 차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그게 꿈이래요. 그래서 빈 꿈. 아직 거기 안에 집을 이제 차릴 수 없어서 네, 치킨집이 들어가 있으면 치킨 꿈. 빈꿈 치킨 좋지 않나요? 빈곤 치킨보단 낫네요. 네, 그렇습니다. 빈곤 바닥 이런 거만 안 났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잠시 쉬다가 2월에 출근을 합니다. 네, 한 달 정도 쉬었죠. 네, 그리고 2월에 출근을 하니까 회사에 자기 책상이 치워져 있더라. 그거 참 특이한 방법이에요. 그건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방법 쓰는 회사들 많잖아요. 맞아요. 구석에 아무것도 없는데 야자수 옆에다 놓거나 의자를 아니면 의자를 치워버리거나 왜 그러는 거야? 아무 통보도 없었고요. 예, 그렇게 인사 발령이 났다고 출근 회사에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팀으로 가서 3주간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대기팀. 보직 없는 팀. 신병 그런 거 같은 거죠. 그죠. 가만히 앉아 있는. 그죠. 네. 일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시켜요. 네, 쓸데없는 분석이라고 하시는데요. 쓸데없는 분석. 제대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제대로 기억을 못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쓸데없는 일을 했던 거 아닌가. 네. 예. 하여튼 그렇게 3주를 일을 하시다가 이제 아무래도 오른쪽 폐를 반을 잘라냈으니까 계단도 오르기 힘들었다고. 그럼요. 그렇죠. 예. 네. 가급적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네. 그래서 체력이 도저히 버티질 못하겠다 싶어서 병가를 냈다고 합니다. 병가 네. 휴직 6개월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쉬면서 쉬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죠. 네. 네. 그러면서 혼자 싸움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억울하다라면서 노무사나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들을 찾아가니까 그때 들었던 말이 과로로 인한 면역성 저하로 인한 산재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보이기는 한다죠. 예. 세상은 그렇게 안 봐줄 것이다라는 함의를 담고 있죠. 그리고 특히 또 의사는 확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그렇게 의증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네. 말씀하셔야 되고요. 의사 선생님은.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사건은 못 막겠다. 왜냐하면 여기가 핵심이네요. 그러네요. 네. 과로가 산재로 인정된 판례도 없고 이게 문제네. 네, 결과도 안 좋기 때문이다. 타율 낮다. 극히 낮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딜 가도 비슷한 답변을 받을 거다. 이런 답을 들으면 가슴에 콕 박히죠. 맞아요. 다음은 피해자 양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공통적이었던 거는 실제로 이름 있는 변호사분, 노무사분 다 만나봐도 제가 과로에 의한 면역력 저하로 산재가 맞다.
100% 맞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이거를 인정받은 사람도 없고 인정받기도 힘들 거다. 그래서 우리는 맡을 수가 없다.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지금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과도한 근무 시간에 대해서 이런 이슈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뭐 물론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안 하니까 당연히 감독기관에서는 손 놓고 있는 거고 이런 환경이긴 하지만 각계 전문가라는 노무사 변호사분들이 다 맡기를 꺼려한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어떻게 IT 출신 노무사하고 연이 닿아서 함께 네. 산재 처리나 이런 관련 문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료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을 했는데요. 네. 근무 시간이 일단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2년 반 기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썼던 교통카드 내역,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등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아, 써있진 않지만 이런 거 눈치챌 수 있어요. 왜 큰 회사들 보면, 저 목에 걸고 있는 마페 있잖아요. 네, 프리패스. 예. 마페 이렇게 대고 그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있으면 출근부를 대신해주잖아요. 그렇죠. 찍히죠. 시간이. 예. 기록이 네. 남잖아요. 네, 네. 그게 없었던 모양이에요. 의도적으로. 아, 그렇구나. 예. 있었을걸요, 아마? 있었는데 회사는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UMC님 회사 안 다녀보셨죠? 그런데, 회사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요구가 아니라요. 예. 이게 이제 야근할 때쯤 되면은 찍히지 않게 문을 열어놓자. 그지. 주말에도 열어두죠. 그게 제가 회사 안 다닌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 찍힘은 출근 때만 중요한 거군요. 그죠. 예. 출근을 늦게 하면은 징계가 들어가죠. 근데 퇴근 시간 넘어가면 그냥 열어놓는다. 네. 자, 그럼 저녁 보완을 위한 건 아니고, 순전히 노동법을 피해가기 위한 거네. 그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게 확신을 하면 안 되겠지만요. 내가 회사만 다녀봤어도 말이야. 그러니까. 예. 그 증거를 수집하고 나서 이제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진정을 넣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근무 기록표 네. 이거는 작성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 근무 기록표를 예, 회사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줘서 사인을 하긴 했는데 이미 작성돼 있는 거에 사인을 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사인을 받는 이유는 그냥 정해진 수준의 야근 수당을 받게 하기 위한 거고, 네, 그렇죠. 실제 노동 시간을 기록하려는 의도는 아니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양모 씨의 주장에 따르면 1인당 한 달에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의 야근 시간이 할당이 이미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거의 시간표를 만든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서명만 해서 그거는 자기 입장을 대변해줄 어떤 증거로는 안 되는 거죠. 매일 밤 새벽에 퇴근하고 아니면 퇴근도 못하고 그랬으면은 야근이 하루에 8시간에서 12시간이었겠네. 이거 한 달에 8시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나마도 양모 씨는 출장이 많아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만 자기가 서명을 했고 나머지는 갈아 서명된 상황.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서명이 남아버리면 회사는 이걸 증거 삼아 노동부에 제출했을 것이다. 네, 했죠.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몇몇 이제 매체에서도 이 개발자 양모 씨의 이야기,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야기는 오픈이 좀 되긴 된 상태예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 들어서는 첫 번째 느낌은 참 생소하다. 그건 회사를 안 다녀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만 다녀봤어도 나도 맨날 모든 다른 회사들이 다 그렇듯 한 달에 한 하루만 쉬고 맨날 새벽 2시에 퇴근하고 마지막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재수종합반이잖아요. 수능 전에 한 달 정도 못 쉬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한 달을 아예 못 쉬어요. 그때는 진짜 군대 온 기분 들고 그랬었어요. 그때 왜 다녀보신 양반이네.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찜질방에서 잡니다. 네. 자고 일어나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나와요. 그때 햇살을 받았을 때 너무 눈부시다. 너무 뜨겁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아니, 몇 근데 년도 그거는 뼈 떨어지고.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았잖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음악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어. 근데 왠지 막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고 햇살 쐬면 쓰러질 것 같고 그런 생각 들 때 있었거든요. 네. 한 달 쉬지 않고 일했더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때도 여전히 5시간은 잤거든요. 예. 그러지도 못하신 것 같고. 그런데도 여기 또 나왔던 가장 중요한 얘기는 그거네요. 예. 뭐 나쁜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노무사도 변호사도 사건 포기해라. 못 맞는다. 노무사분들이 실제로는 맡아서 싸울 때도 많지만 피할 때도 많잖아요. 네. 왜냐면 너무 안 되는 판례가 많으니까. 그쵸. 헛수고라서 이거 헛수고라고 말하는 게 진짜 양심에 찔리긴 하지만 그렇게 말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보기엔 과로로 인한 면역성 저하라는 산재는 너무 흔한 일이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 전문가 아닌 제가 얼핏 들어도 예. 저걸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어떻게 입증해? 그죠? 그런 생각부터 들어요. 아, 그 생각도 들고 반대로 네. 이게 어떻게 산재가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네. 그 두 가지 모두가 그 두 가지가 말이 안 되잖아. 예. 서로 안 맞잖아. 서로 상충하니까. 예. 어떡하죠? 저희들은 뭐 응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가 봐야죠. 일단 당하신 피해자가 어떻게 했는가를 광고를 듣고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믿어도 되는 조립 PC 업체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조립 PC 시장은 특이하게도 구매자가 검색을 통해 부품의 가격을 모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검색을 통해 저희가 취하는 이익이 얼마인지 아실 수 있겠죠. 컴스테이션은 끝까지 상담하고 제대로 돌아갈 때까지 서비스해드립니다. 만족과 신뢰의 비용, 그 이상은 받지 않는 컴스테이션 011-892-5568 전화 주십시오. 제가 직접 받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 영어. Perfect 25.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황야예리님은 심야식당을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가죽 위에 이제 음식을 올려놓고. 저도 1인님이 직종을 바꿔보는 건 어떤가 하고 얘기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가면 너무 칼이 많아서요. 아니, 가죽은 벗겨내고 고기를 요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될까봐. 뭐 어려운 견해했다가 그렇죠. 예. 네. 어딘가 용광로도 하나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자, 개발자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방송을 만든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퇴 고발도 있겠습니다만은 청취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부디 이것을 아카이브 삼아, 오픈소스 삼아 앞으로 산재가 일어났을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의 아이디어가 또 모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뭔가 또 6개월 동안 휴가를 받으셨으니까 행동을 안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취재를 나가셨던 영광스러운 프리랜서 빈꿈님이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주실 겁니다. 네, 여태까지는 이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지 시간 순으로 했다면요. 이제는 그 건별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이걸 시간 순으로 하면 정말 헷갈리거든요. 네. 아마 언론에 보도된 그 기사 같은 걸 보시면서 많이 헷갈리셨을 겁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됐었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너무 많기 때문에요. 네. 일단 맨 처음에는 노동부 고소입니다. 이걸 이제 고소와 민사, 형사, 행정소송 이렇게 구분해 주셨네요. 네. 노동부 소관.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부 고소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건이죠. 그래서 2010년 초에 노동부에 회사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양모 씨가요. 네.
처음에 진정을 넣었는데 진정에서 무혐의가 나오면은 조사를 더 이상 안 한다고 해서 중요한 정보네요. 네, 진정을 철회하고 고소로 바꿨다고 합니다. 몇 번 찾아가서 조사해 달라고 막 항의도 하고 했는데 근데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노동부에서 네. 안 알려줌 이러고 말았다. 네. 그러다가 1년도 더 지나서 2010년 초에 고소를 해서 2011년 말에 노동부에서 알려오기를 조사해서 검찰에 넘겼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검사 쪽도 만났는데요. 그쪽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지만 힘들게 조사해봐야 고작 근로기준법 밖에 못 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역시 피해자 양 씨의 말입니다. 예, 제가 2009년도에 노동부에 진정을 1차로 했고, 그 진정에서 이제 증거불충분 무혐의 판정이 나서 2010년도에 다시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왜 이렇게 조사를 안 하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던 게, 혹시 이게 그때 당시 정부에서 말했던 저 비즈니스 프렌들리 때문이냐 그랬더니 근로감독관이 하는 말이 뭐 우리도 죽겠다. 지난 정부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라면 좀 움직여서 조사라도 해보겠는데 지금은 뭐 전혀 움직일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저 노동부가 사법경찰 그 조사 권한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누가 근로 감독을 하고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검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하고 저희 변호사분을 앉혀놓고 이 사건은 고소인의 주장에 100% 신빙성이 있다고 본인도 판단을 하는데 힘들게 조사해봐야 고작 근로기준법 위반밖에 못 건다. 근로기준법 위반밖에 못 건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국가가 산재 보상 처리를 해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일까요? 약하다라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네, 약하다. 네. 이 약한 거에 내 노동력을 투입하기에는 나는 고급 인력이다. 뭐 이런. 네. 네. 검경은 그런 태도를 보여줄 때가 많죠. 사건도 어차피 밀려 있고 이거는 손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얻어낼 수 있는 결과가 미약하다.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특정 검사를 얘기한 것도 아닌데 뭐 꿈 좀 채우세요. 아니 아직 정권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라고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네. 고양이가 매우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호랑이일지도. 어쨌든 회사 측 사람을 불러서 검찰 조사할 때 합의를 시도를 했지만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네. 회사 측에서는 증거 내놔라. 그래서 합의가 무산되고 2011년 말에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무혐의.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다 회사에. 2년간 이제 노동부에 고소한 건은 이렇게 물거품이 됐다. 검찰에 올라갔고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다. 그 다음은 민사네요. 네. 민사소송. 야근 수당 지급건. 민사를 제가 2010년도에 이제 민사를 제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1심에서만 판사님이 3분 바뀌었고 판사분이 3분 바뀌었다는 거는 기간이 3년 이상 흘렀다는 걸 의미하고요. 1심에서는 사실 한 30% 정도 제가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30% 정도밖에 인정을 못 받아서 항소심으로 올라가서 항소심에서야 이제 항소심 또 2년 하고 나서 나중에서야 항소심 판사님이 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주셨어요. 회사 측에서 워낙 어이없는 조건을 제시하니까 그런 것들 법적인 근거를 내놔봐라 말을 했을 때 회사 측에서는 아무것도 못 내놨고 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최소한의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 결정을 내려주셨고 그거를 양측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근무했다는 시간에 한 80% 정도는 인정을 받아서 그걸 근거로 산재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야근 수당에 대한 민사를 거셨죠. 이게 다른 얘기구나. 예. 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2010년 4월에 이제
노무사와 함께 회사를 상대로 야근 수당 건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민사입니다, 이건. 회사 변호사 측이 아까 앞에 말했던 그 노동부 고소건 있잖아요. 네. 네, 그걸 판결을 보고 진행하자라고 예. 해서 중간에 이 건은 민사는 잠시 보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회사 변호사 측이 제안한 거를 네. 왜 수용한 거죠, 그럼? 몰랐겠죠, 뭐. 잘. 네. 저라도 이렇게 되면은 뭐 형사 판결 보고 이렇게 확실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옳은 건지 나쁜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거. 아니 잘했는지 뭐 못했는지. 네, 네.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판단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홀딩을 하고 있다가 길게 끈 만큼 민사 진행 중에 판사가 3번이나 바뀝니다. 일반적으로는 해가 3번 바뀐 거죠. 판사가 계속 인사 이동을 하니까. 네. 중간에 이제 재판을 하다가 근무 기록표에 서명이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판사가 지적을 했더니 이거 가라 아니냐. 네. 그랬더니 회사 측 변호인이 난 회사에서 준 거 받아서 제출한 거밖에 없다라고 하다가 증거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죠. 변호사가 발뺌하기는 좀 어렵고 네. 발뺌할 거면 증거도 빼야죠. 네. 그러다가 이제 2013년에 1심 판결이 납니다. 고소인의 주장을 일정 부분 인정해서 30% 인정해주겠다. 30%? 네. 여기 30%란 뭐의 30%입니까? 그동안 근무했던 야근의 30%? 야근 수당. 야근에 대한 야근 시간을 30% 인정하니까 야근 수당도 이제 30%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고소인 측도 저쪽 회사 측도 만족 못해서 서로 항소를 하는 거죠. 30%도 줄 마음이 없군요. 회사는. 네. 그렇죠. 이거 인정하면 모든 사람한테 다 30%씩 준다고 생각하면 회사 입장에선 재앙일 테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저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민사 아까 판결 나는 거를 보고 이게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장하나 의원실에서 연락이 와서요. 을지로위원회가 연락을 취했나 보군요. 이때는 장하나 의원실에서 먼저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을지로위원회가 개입을 하는 거고요. 정치권 전방위 린치 의원실에서 이렇게 검찰이나 노동부에 관련 서류를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아무도 안 줬다고 합니다. 은수미 의원이 우리한테 얘기해준 그대로군요. 달라고 해도 안 줘요. 그 후에 이제 장하나 의원이 을지로위원회 소속이니까요. 그 을지로위원회가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하는 행동이란 이제 패거리를 이끌고 회사에 쳐들어가기. 그죠. 예. 국회의원 5인이 회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회사 입구에 사장과 임원들이 줄을 서서 폴더 인사를 하더군요. 어려운 걸 폴더 인사를. 네, 양모 씨는 그거 구석 자리에 서서 그걸 구경하고 있었는데 장하나 의원이 그 구석 자리에 있던 양모 씨를 발견하고 같이 들어가자고 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뭐 자기한테는 아무도 인사를 안 하더군요. 그 중에 이제 정치인분들은 뭐 노회찬 의원실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고 심상정 의원실에서도 그 비서관 한 분하고 좀 면담을 해서 방법을 찾았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저 장하나 의원님 그리고 저 우원식 의원님 이외에 한 국회의원 5분이 현장 방문 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처음으로 사장이 제가 과로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을지로위원회에서 이제 진상 파악을 하고 답변으로 그 시인을 얻어낸 거죠. 을지로위원회가 갔을 때 근로감독관을 불렀다면서요? 예, 그 자리에 본사에 이제 가서 당시 제 사건 조사했던 근로감독관 그리고 이제 노동부 남부지청 과장이었나? 2사람을 불러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왜 그렇게 부실하게 조사를 했는지 물어봤을 때, 뭐, 생각대로 굉장히 성의 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왜 현장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냐, 왜 결과를 뭐 이렇게 냈냐고 물었을 때, 그냥, 뭐 변명 일관이었고, 버벅버벅 하면서, 다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말만 하는데, 굉장히 한심스러웠습니다. 예.
그렇겠죠. 네. 아, 참, 이게 실전이네요, 진짜. 실전이네요. 국회의원 입으로 들을 때하고 또 피해자한테 얘기 들을 때하고 다르네요.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하고 했겠죠. 일지로위원회 국회의원들이. 그때 이제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거기 불려와서 예, 조사를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 일지로위원회에서 왜 조사를 했냐, 제대로 했냐 모르니까 조사할 게 없어서 현장 조사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아,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요? 네. 아니, 진정도 들어오고 했는데, 검찰에 넘겼다고 말한 노동부에서 불려온 감독관이 조사할 게 없어 현장 조사를 안 했다고 말했다? 뭐, 다른 조사는 했겠죠. 그냥 현장에만 안 나갔겠죠. 뭐.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회사 사장은 새로 취임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양모 씨가 일했던 그때 있는 사장이 아니고요. 새로 취임한 사장이 그때 말씀을 하시기를 과도하게 일을 했다는 보고는 받았다라고 시인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을지로위원회의 조정은 실패를 하고요. 위원회에서 탄원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소심 판사분이 마침 또 2014년 MBC 해고 무효소송 주심 판사였던 박인식 판사였다고 합니다. 네. 이분이 막 호통을 치면서 조정을 시켰다고 합니다. 아, 회사 측에 호통을 치면서? 네. 그래서 결국 2014년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합의란 이제 근무 시간의 야근 수당에 대해서 100% 100%는 아니고요. 네. 합의니까. 그 몇 퍼센트인지는 비밀 유지 조항 비밀 유지 조항을 넣고 예. 그다음에 합의하기로. 네, 그래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 합의를 했으니까 뭐 어느 정도는 납득을 하셨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근무시간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노동부에 대한 고소는 이제 검찰 측에서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고, 야근 수당 못 받은 거에 대한 민사를 넣은 점은 합의가 되었고, 네. 그 외에는 근무기록표에 서명 가라로 한, 아까도 살짝 나온, 그러니까 서명을 위조한, 네. 예, 요것에 대한 형사 고소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되겠네요. 네, 이제 근무기록표 서명 위조에 대한 형사 고소가 들어갑니다. 형사 사문서 위조 2012년에 이건 들어갔는데요. 사문서 위조죠. 네, 그렇죠. 서명 위조. 사문서 위조. 저희들이 선거방송 정말 많이 하던 얘기죠. 사문서 위조에는 언제나 따라붙는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위조 사문서 행사. 네. 그리고 이걸 소송에 사용을 했으니까 소송 사기. 이렇게 걸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경찰에서는 증거 불충분 무혐의 했고요. 이거 경찰에서 먼저 떨궈버릴 거는 아닌데 이미 재판에서도 한번 들어간 적이 있던 문서고. 그래서 고등검찰에 항고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기각당했다고 합니다. 검찰에 항고했는데 이게 기각됐다. 네, 그래서 법정에도 못 가고 이건 그대로 끝나는데요. 재밌는 건 여기서 필적 감정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회사 측이 압승했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아니 필적 감정. 그러니까 필적 감정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위조니까요. 예. 그러고서 무혐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증거 불충분이라는 소리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그 외의 거는 뭐가 있습니까? 네, 그 다음은 이제 최근에 몇 달 전에 언론에 나온 부분이죠. 산재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 근로복지공단 상대 산업재해 인정 몇 달 전에 나온 거는 이 부분이 승소를 했다고 이제 나온 거죠. 그렇군요. 네. 이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2013년에요. 네. 그래서 2016년 2월에 1심에서 산재로 인정을 받습니다. 산재 인정 받았어요? 네. 그 받은 상태인데 이제 항소심에 들어간 거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주장을 하기로는요, 이제 회사 측에서 뭐 이 사람은 산재가 아니다라고 준 증거와 함께 주장하고 있는 게 이 사람 아까 병명이 결핵이 들어가니까요. 네. 결핵은 위생 상태 문제다. 네가 생활을 뭐 그렇게 했으니 그렇게 걸린 거 아니냐. 야, 이거 이런 주장. 보릿고개도 아니고. 그니까. 안 씻어서 뭐 이런 수준이네요. 내가 환타님 결핵이라 그러면 내가 산재 아닌 거 알아. 본인이 얼마나 안 씻는지 아니까. 근데 이거는
참. 네, 이거를 1심에서도 이 주장을 했고요. 항소심에서도 이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항소심은 지금 결론이 안 난 상태군요. 네, 항소심은 진행 중입니다. 과로에 의한 면역력 저하 판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그 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노동자의 손을 산재라고 들어준 판례. 네. 그리고 양모 씨가 주장하기로는 질 것 같으면 회유를 해가지고 판례를 안 남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로복지공단이 질 것 같으면 이거 다 처리해 줄 테니까 우리가 지는 판례를 남기지 말아달라. 네, 그렇게 한다고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른 산재를 해주는군요. 질 것 같으면. 아니죠. 합의 같은 거죠. 예. 산재 보상이 아닌 다른 형태의 합의를 해주더라도. 그러니까 소를 취하고 그렇지. 산재로 해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 방향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거라면 굳이 회유할 이유가 없죠. 아니, 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앞으로 다 네. 이런 면역력 저하에 대한 문제를 다 산재로 처리해 줄 생각이면 저도 돼요. 판례를 남긴 다음에 계속 산재해 주면 되잖아. 그게 싫은 거 아니야 지금? 산재해 주기 싫어서. 그럼 합의로 갔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따라서 똑같은 돈이 나가도 이게 보상이 아니라 그냥 돈. 우리가 잘못한 건 없는 그냥 돈. 우리가 잘못한 건 없는데 이 돈은 어때? 이쁘지 않니? 그런 느낌이라는 많아.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종이가 커. 예. 그건 위조 아니에요? 너무 복돈 말고 임마. 속옷 이런 거 말고. 방석으로 된. 하여튼. 네.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아직 소송이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네. 해고 무효 소송. 해고 무효 소송. 그죠. 요것도 들어가야죠. 네. 이제 피해자이신 양모 씨께서 물론 이것만 가지고 이분의 의도나 태도를 알 수는 없는데, 애티튜드를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 생각은 들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하면 되게 빡세잖아요. 그렇죠. 기록을 남기겠다는 생각이 엄청 강하셨던 것 같네. 미래를 위해서. 예. 그리고 근 10년 동안 싸웠으니까요. 그렇잖아요. 피곤해서 못해요. 일단 노무사한테 가서 이거 판례 잘 나온 거 없다. 진짜 피투성이가 된 다음에 돈 약간 받거나 아니면 못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신단 말입니다. 그 밝은 노무사분들께서 이쪽 많이 해보신. 그 얘기 들으면 기력 쫙 빠져요. 보통은 그 단계에서 포기하죠. 네, 싸우기 싫어요. 이렇게 싸우셨다는 건 진짜 순전히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이러신 거야. 심지어는 이제 아직 이거는 소송하기 전이잖아요? 네. 해고 무효 소송? 지금 시점에서 그 의지를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의지죠, 의지. 네. 이 시점에서 벌써 들어갔는지 안 들어간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네, 인터뷰할 때는 아직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네. 이 사연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2009년에 이제 휴직을 6개월씩 2번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 수술을 한 이후죠. 네. 2010년 4월에 휴직이 끝났습니다. 6개월씩 2번씩 해서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이제 복직하라고 연락이 온 거죠. 그러니까 아직 힘들어서 복직을 못하겠다. 휴직을 연장할 수 있는 서류를 알려달라고 양모 씨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규정상 휴직은 1년이 한도다. 휴직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출근을 거부한 상태죠. 그랬더니 5월쯤에 고용보험에서 신분 변동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회사는 아까부터 하는 일이 되게 비슷하네요. 당사자한테 안 알려주고 자꾸 뭘 처리하네요. 그랬더니 거기 고용보험에서 이제 코드가 있잖아요. 예, 코드를 알아보니까 해고를 고용보험 측에서 들은 겁니다. 회사 측에서는 그렇죠. 말을 해주지 않고요. 그래서 회사의 해고 사유를 알아보니까 지시불이행이다. 출근하려는데 안 한 거죠. 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 9월에 서울지방노동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했는데요. 부당해고가 어떻게 인정이 됐냐면요. 해고 사유는 정당하나. 여기서 나오는구나, 정답이. 아까 그 1년 이상 연장할 수 없다. 노동법에. 그건 정당한가 보네요. 그렇죠. 네. 여기서 정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말씀하십시오. 해고 사유는 정당하나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 해고다. 그러니까 원직 복직하라. 이 얘기는 그 얘기 아니에요. 네가 원직 복직하면 회사는 너에게 해고 통보를 하고 해고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톡을 할게. 네. 진짜 그 얘기네. 네. 그렇게 됐죠. 이 판결이 나오면 이제 이의 신청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한 일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이의 신청 기간 마지막 날에 특급 송달로 우편물이 왔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요. 송달. 네. 왔네요. 거기서 네. 적혀 있는 게 원직 복직과 함께 귀하를 해고를 통보합니다. 라고. 네. 그러니까 앞에서 해고 사유는 정당하다고 했으니까 네. 해고를 하면 된다. 네, 다시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를 한 거죠. 통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다 법률적으로 갖춰진 거죠. 이러면. 근데 이제 해고 부분은 이분이 산재 요양 중이라고 하면 네, 산재 요양 중에는 해고를 할 수 없다고 법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 산재 쪽이 지금 소송 중이죠. 아까 항소심 들어가 있는 중이죠. 따라서 회사와 이 N사와 양 씨의 회사와 피해자의 입장 차이는 그거군요. 당연히 산재라고 일부분 인정을 받았고 나는 그것 때문에 아직도 몸이 안 좋다. 따라서 휴직을 연장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의 입장은 휴직을 연장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내규에는 너는 복직해야 된다. 그 차이가 있어서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법 해고가 맞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잘라버린 거고. 더 나가. 예, 그렇죠. 되게 진짜 제일 중요한 쟁점은 결국 산재네요. 산재. 그렇죠. 그걸로 모든 게 다 바뀌어.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여전히 그걸 목숨 걸고 회유하고. 그렇게 따지면 여전히 싸워볼 만한 여지가 남아있긴 하는 것 같기도 하네. 맞아요. 1심에서도 일단 이겼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5월 중에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달에요? 네. 예. 여기까지가 이 알려진 스토리를 좀 덜 알려진 것 같은 것까지 최대한 자세히 이야기를 해드린 건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음악으로 띡띡 끊어가지고 안드로이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 회사가 잘못한 것,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고소, 노동부를 통해서 이것은 현재까지는 실패. 그리고 야근수당 똑바로 안 챙겨준 것에 대한 민사, 이것은 합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선에서 합의 회사와 따라서 일부 승리. 근무기록표의 서명을 가라로 팍팍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근데 노동부가 혹은 경찰이 증거 불충분. 네. 아니 사인만 보고 사인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이런 태도로 인해서. 예. 증거 불충분 처리. 그리고 산업재해에 대한 행정소송은 1심을 승리했으나 회사 측이 한 번 더 항거 중. 해고가 무효라는 소송은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네. 이 모든 걸요. EBS 수능 방송 옛날에 들으셨듯이 꼼꼼히 챙겨 들어두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네. 예.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참고서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잠깐 듣고요. 금방 쉬었다 돌아올게요. 네. XSFM입니다. 무르피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엑세스몰에서 만나요.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이 건과 관련한 기사들을 뒤져보니까요. 2008년? 이때부터 기사가 있어요. 예. 근데도 좀 이런 비감함이 드는 거죠. 사람들은 꼭 이야기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꼭 이야기할 것들을 이야기가 필요한 분량만큼 이야기해주는 것은 아니다. 왜요? 개발자 얼마나 많습니까? 전국의 치킨집보다 개발자가 더 많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개발자가 치킨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치킨집의 수가 적어서. 이게 개발자 아니어도 말입니다. 예. 요즘에 화이트 칼라들이 산재를 입는데, 저 안산에 살 때 저희 집 끄트머리에 산재 전문 병원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안산에는 공단이 워낙 크잖아요. 5만 가지 산재가 다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데는 명확해요. 어떻게 다치고 어떤 업종에서 이렇게 보상해주고. 화이트 칼라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 간단한 질문에 21세기 중반까지 답을 똑바로 못 내놓고 보상 안 해주고 합의로 때우려고 하는 세상인 겁니다.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피해, 구제할 방법이 현재까지도 없는. 네. 그죠? 네. 과로 척추에 무슨 수액이 나왔다든지. 네. 네. 예를 들어 유면상 PD가 척추가 원래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해졌어. 오디오북 소리를 하다가. 아니요. 총선 때문에. 네. 그래서 XSFM에 산재를 넣어. 그럼 XSFM은 개길 거예요. 쟤는 원래 허리가 안 좋았다. 그러니까 생활습관이 이상할 것이다. 맞아요. 그런 거죠. 네. 네. 그 분쟁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네. 그러면 노무사한테 찾아가면 당신은 이길 수 없다. XSFM. XSFM이 얼마나 큰 회사인 줄 아냐. 너 말고 직원이 한 명이나 더 있다. 고로 포기해. 생활 역사 협동조합으로 가라. 그런 거죠. 그렇게 싸우고 있다. 근데 그렇게 싸운다는 게 시대착오적이라는 거죠. 사실은 국가가 미리 마련해놨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오래 앉아가지고 고민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업종은 이러한 산재가 생길 수 있다. 라고 정해줬어야 되는데. 안 정해주니까 회사들이 양아치 짓을 한다. 맞습니다. XSFM이 막 자꾸 밀려 법정에서. 내가 야근 시간 제대로 안 적어놓고 집에 가서 일하는 거 체크 안 해주고 이러더니 걸려. 그러면은 밀려 법정에서. 그럼 XSFM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회유를 하겠죠. 유면상 PD한테. 돈은 똑같이 줄 테니까 판례만 남기지 말아달라. 네, 해줄 것 같아요? 예? 내가 해줄 것 같냐고. 난 진심으로 계속 밀어 넣어야지. 기다리고 집 앞에서. 내가 해줄 것 같냐고. 집 앞에서 계속 죽었어. 그러니까 난 최선을 다해야지. 네. 어떻게든 합의를 해도 나는 회사니까. 안 해주면 UMC가 암살자를 보내겠죠. 그런 식입니다. 왜 이런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냐. 국가가 일을 제대로 안 해서다라는 정도만 예측합니다. 사실 이거를 준비를 인터뷰를 하고 여기 와서 방송을 하는 이유가 양모 씨가 이제 자세하게 알려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걸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이유도 있지만요. 내가 만약에 이런 걸 당했다라거나 혹은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 왠지 느낌이 그럴 때 어떻게 예방을 하고 대처를 하면 되는가라는 거를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답이 있나요? 네, 답이 있습니다. 진짜요? 네. 답 있는 게스트 별로 없는데. 좋은 답이라는 소리는 아닐 거예요. 네. 좋은 답이면 이렇게 명쾌하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네요. 현실에서. 네. 답이 없는 게 답입니다. 뭐예요, 그게? 그걸 이제 거짓말했어, 우리한테. 노답. 잘 피해 가라. 이게 답이죠. 이런 그러니까 현실적인 평소에 말씀을 하시죠. 폐를 튼튼히 하고. 네. 집에 일찍 가고. 집에 일찍 보내주나요? 회사가? 그렇잖아요.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네. 그에다가 이제 동의에 의한 야근은 그 야근 수당 같은 거를 받을 수 없다라고 노동부에서 해석을 한다고 하네요. 뭔 소리예요? 동의에 의한 야근? 그러면은 자발적인 야근? 예. 근데 동의도 자발적이니까요. 사장님, 저 오늘 저녁에 꼭 야근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럼 야간 수당은 없네. 이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거지.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야근 수당을 받으려면 집에 가는 직장인을 진실의 올가미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와, 그렇죠. 원더우먼이 끌고 와가지고 자리에 앉혀놓고 아우 일하기 싫어 이러면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와. 참. 그래서 참 깝깝합니다. 신선해 죽을 지경이다 진짜. 그렇지 않아 진짜? 야, 자발적이라니. 자발적으로 야근하고 싶어하는 직원이 있어요? 국가는 야근하는 화이트 칼라를 도와줄 생각이 없네요. 그거만 보고 있으면.
네, 해외에서는 뭐 그런 사례도 있죠. 이제 내가 중간에 업무 시간에 담배를 좀 피러 들락날락 많이 하니까 나는 1시간 더 근무하겠다. 뭐 이 정도는 자발적 야근이죠. 그러니까 업무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못했던 것 같은 업무를 채우기 위해서 더 해야 되는 추가 근무도 한계가 있지. 집에 안 갈 정도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까지 제시할 수 있는 대처 방법. 그래서 이에 대한 IT 노조 관계자분 말을 들었는데요. 이런 걸 미리 예방하거나 일이 터졌을 때 뭐 도움이 되려면 일상적으로 일과 관련된 기록을 하라고 하시네요. 네.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 등에 대한 기록을 하고 그리고 회사의 압박으로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기록이나 물증 같은 거를 수집을 평소에 해두면 좋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야.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언젠가 먼 미래에 피해자가 될까봐. 그렇죠. 매일매일 그 기록들을 살펴보시고. 네. 나중에 당하지 않게. 그게 처방전이라니. 웃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웃기긴 하죠. 근데 좋은 회사에서는 트위터에 이런 분들 많잖아요. 어떻게요? 야근하기 싫다. 그렇죠. 오늘은 신상이 터져서. 그래서 그렇게 트위터가. 그리고 왜 트윗의 순기능이네요. 그건. 최근에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대학 내의 교내 폭력 문제하고 관련해서 메신저가 기가 막힌 역할을 많이 하죠. 메신저에는 못할 소리가 없잖아요, 이 새끼들이.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수집해 놓으면 좋고. 회사에서 프린트 스크린 버튼만 막아놓지 않으면 캡처는 많이 해야 되겠다. 실제로 IT 노조의 야근 시계라는 스마트폰 앱을 보면요. 사진을 찍으면 시간과 함께 기록이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퇴근할 때 사진을 찍고 기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빈꿈님의 말씀에 의하면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별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다는 말은 제가 안 했습니다. 네. 네, 사용자들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한다는 불만이 좀 있습니다. 이거 어디 사측에서 만들었나 보네, 앱을. 그래도 버그를 일부러 많게 해서. 자료로 인정을 해주나 봐요. 자료를 인정을 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증거 같은 그런 효력은 없는데,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걸 근거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에게 아예 자료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재판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도. 뭐 판사가 이제 이 사람을 좋게 봐줄 좋게 봐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야근을 많이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전혀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걸 판단할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요. 이런 걸 남기는 게 좋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IT 노조 관계자 말을 계속 하자면요. 회사에서 내주는 뭐 야근이나 휴일 근로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게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이제 개인적으로라도 임의 기록을 꾸준히 남기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책상에 뭐 이렇게 야근하는 날마다 이렇게 줄을 새긴다든지. 로빈슨 크루소처럼. 뭐라도 하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라. 그리고 이 간절함이 모이면 나중에 연맹선에서 업체들의 압박을 넣을 수도 있지 않겠나. IT 노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9년 말 2010년도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시작을 했을 때부터 쭉 같이 했고, IT 노조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뭐 노조원이 많다거나 뭐 규모가 크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이 긴 시간 동안 계속 같이 해줬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또 실질적으로도 뭐 어떤 방법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옆에서 코치를 많이 해줬고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라면 한 6년, 그 정도 9년부터 이 기간 동안, 참고로 저는 IT 노조원이 아닌데도 돈 한 푼 안 받고 같이 해줬고, 그 기간 사이에 이제 결과가 안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제 사건을 잊고 떨어져 나가셨어요. 그랬는데 IT 노조는 그런 거 없이 지금도 항상 같이 끝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지는 않았는데 뭐 돈을 모아주기는 했다면서요? 이 소송을 워낙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뭐 회사야 자기들 돈 아니니까 뭐 국내 유명 로펌에 돈 주고 비용 맡겨서 펑펑 돈을 썼지만 저는 이제 개인 비용으로 해야 돼서 나중에는 뭐 저축했던 거 다 쓰고 전세 자금까지 손을 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IT 노조에서 고맙게도 이제 IT 업계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 모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금을 해주셨는데 이게 처음에는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 사건이 IT 업계에 많이 알려지고 굉장히 회사 측에서 너무나 심하게 이 왜곡을 하고 덮으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분노를 해주셔서 비용적으로도 상당히 큰 금액을 전달받았습니다. 제발 6시나 6시 반 지나서도 출퇴근 도장 찍을 수 있게 해라. 기록 남길 수 있게 해라. 이건 뭐 연맹이나 정당급으로 올라가면 넣을 수 있는 압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수시로 막 그거 하나 보고. 그 장하나 의원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와봤는데요. 이러면서. 장하나 의원 좀 안 됐죠. 왜요? 왜요? 왜 그랬어요? 왜요? 집안에 우환 있으세요, 그분? 아니 그런 말을 하려고 예를 든 건 아닌데. 왜요? 좋아요. 이제 애랑 하루 종일 인데 있고 좋아요. 당분간. 이 기회를 빌어서 IT 업계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요? 네. 예. 지몬비. 네. 어쨌든 이런 그 임의 기록이라도 없으면은 양모 씨처럼 일을 당했을 때 아예 게임을 시작도 못한다. 그러니까 게임세가 보이면은 해라. 양모 씨도 아까 이런 기록이 없어서 이분은 그래도 퇴근 시간이 거의 일정했다고 합니다. 밤. 거의 일정하게 새벽 3시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교통카드 내역이라든가 뭐 퇴근하고 교통카드 내역. 퇴근하고 나서 마트에 가서 장 봤던 뭐 그런 거라든가 그런 기록을 수집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퇴근이 들쑥날쑥하면은 이게 또 잘 안 먹히죠. 교통카드 내역은 법정에서 은근 쓸모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회사에서 그 시간에 회사를 엿먹이려고 몇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시간에 회사 앞에 걸어가서 버스를 다시 타고 집에 오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혹은 뭐 자기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이라든가 챙겨놓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이런 피해자들이 이 문제를 알리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너무 많이 갉아먹을까봐. 지금은 뭐 이렇게 직장생활 잘 영위하고 계신가? 네. 양모 씨께서. 양모 씨는 지금 이제 IT 회사에 다시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야근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또 하시고요. 네. 그게 쉽나요? 결국 본인 의견이고요, 저거. 이직하신 회사도 야근은 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빙구님이 계속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근하지 않는 개발자란 없다. 그거 어떻게 바꾸지? 참. 개발을 하지 말까요? 그니까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개발자는 어딘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반드시. 아니, 근데 인력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꽤 많죠, 개발자. 그렇게 많은 인력들은 다, 왜 모두가 야근을 해야 하는가? 사람을 많이 쓰면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적게 쓰거나 타이트하게 쓰죠. 그렇죠. 거기다가, 돌을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개발자들의 습관도 좀 한몫을 하죠. 그건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사실 낮보다는 밤에 어두울 때 작업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습관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출근해서 어두워지길 기다렸다가 개발을 시작한다. 음악가랑 또 비슷하네요. 음악이랑 또 비슷하네.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런 습관을 바꾸고 그렇게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SI 업종은 또 그런 노력하고는 상관없이 또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고요. 네. 어쨌든 양모 씨는 그렇게 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언론 인터뷰도 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송에도 많이 나오셨어요. 네. 몇 달 전에는 JTBC에 나와서 모자이크도 안 하고 출연을 했죠. 그런데 그분 말씀으로는 거기 출연을 해도 주위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한 10명에 2-5명이다. 그건 내가 유명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데 나와도
그렇게 많이 파급력이 알아보지 대단하진 못했다. 않은 것 같다. 예. 아, 그리고 또 방송을 하던 입장에서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양모 씨 뵀잖아요? 예. 기억에 남으실 외모는 아니에요. 예, 선량한, 아이씨. 네, 그렇죠. 예를 들어, 환탄입니다. 5초만 봐도 기억나요. 다른 사람을 환타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각 지역별. 아, 그건 그렇네. 환타님은 모자이크 해도, 안 되죠. 모자이크 하면 그냥 환타 모양 레고, 뭐 이런 걸로 보일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보고 내가 나한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저도 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그런데 의외로 뭐 세상은 너한테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행동해라. 네. 덤벼라. 세상은 너한테 관심이 없으므로. 네, 알아보지도 못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IT 쪽 만화를 그리고 하면서요. 한때 이제 이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파견하고 뭐 그런 IT 쪽 문제. 그게 한때 알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귀찮은 게 첫 번째였지만요. 나서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나서지 않은 이유도 있었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비겁했더라고요. 살면서 또 이런저런 일을 당하면서 때가 묻다 보니까 의외로 인생 좀 내질러도 불이익을 크게 받는다든지 그런 게 없더라. 그런 경험을 했죠. 왜냐면 나는 결국 별로 유명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저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인지 모르겠네. 듣다 보니까. 네, 그래서 속병을 쌓고 뭐 이렇게 참고 참으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좀 불편하더라도 한번 내지르고 뭐 성질대로 살아가느냐. 예, 그 차이일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업계는요, 방송 오래 해보니까 그건 알겠어요. 업계는 사람을 매장 못해요. 업계가 사람 없이 돌아가는 업계가 어딨어. 결국 내 자리는 있더라. 내가 능력만 떨어지지 않으면. 참고로 제가 알던 분 중에 한 분이 예, 걸핏하면 이제 이 업계에 발 못 디디도록 하겠다. 뭐 전화 통화로. 그런 소리 하는 새끼 몇 명 만나봤죠. 예, 그런데 그분 요즘 닭집 한다고 그죠. 하시더라고요. 내가 닭집을 하고 난 뒤에 돌아와라. 이 업계에 발을 들여라. 그때. 아마도 저는 닭집 업계에 발을 못 디디지 않을까. 닭을 못 튀기게 해주겠어. 이러나. 아마도. 예. 참고 싶지 않다면 참지 말고. 네, 참고 싶다면 뭐 참으시든지. 그러시면서 제 결론은 내 몸은 내가 지키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아무쪼록 살아남읍시다. 개발자가 개발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거군요. 살아남자. 이게 뭐 아련해지네요. 뭔가 아득해진다 그래야 되나? 내일 아침에 알현하고 싶어요. 하루 잘 살아 계셨냐고. 그랬다고 그랬어? 아련해지는 개발자 이야기였습니다. 아까 이제 자기 만화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직설이었나요? 매체가? 푸푸스도 있고 직설도 있고요. 네, 피읍피읍 숏하고 직설하고 몇 군데에서 이분의 그림을 빈꿈님의 그림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 실물하고 되게 닮았습니다. 그 주인공이 비율상 개인의 부침도 좀 있는 와중에서 이 양호 씨의 문제 취재하시느라 생각보다 많은 시간 쓰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이 IT 노동자들의 문제 혹은 다른 어떤 일이라도 다시 만날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피해자분과의 인터뷰 그리고 오늘 방송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뭐 내가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라든가 뭐 그런 거 느낀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도 뭐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제 사건이 이렇게 몇 년씩 6년, 7년씩 걸려야 했던 이유가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해도 뭔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이 문제 제기를 안 한 거죠. 저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왜 너만 그러느냐 이런 이제 시선이 돌아왔고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특히나 뭐 근로시간 관련해서 뭐 돈은 돈대로 못 받고 근무는 근무대로 해서 뭐 몸은 망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같이 했더라면은 그런 아쉬움도 있고 노동부, 검찰, 경찰에서도 저 한 명의 의견보다는 여러 명의 의견 또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기업들이 날로 먹는 왜 일은 시키고 무노동 무임금은 주장하면서도 돈은 안 주는지 이런 날로 먹는 이런 세태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XSFM입니다.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익도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엑세스몰에서 만나요. 이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고2 때였을 거예요. 그때 연애를 하면요. 네.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예. 왜요? 원래 애인이란 스트레스를 주려고 존재하는. 제가 왜 웃는지 아세요? 왜 웃으세요? 고2 때 그 얘기 나 들은 것 같아요. 15년 전쯤에. 그래요? 네. 연애 재해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해보십시오. 제가 여자친구하고 싸웠어요. 늘 그렇듯. 흔한 일이죠. 예.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우울했어요. 그때 제가 돈이 없으니까 배고프고 할 일 없으면 맨날 터미널 앞에 갔어요. 헌혈하면 먹을 거 많이 주니까. 여느 때처럼 이게 우울할 때 헌혈하러 갔거든요. 간호사 선생님이 헌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혈압이 너무 낮대요. 저혈압 얘기는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저기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때 느꼈어요. 이 몸을 건강을 챙기고 싶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자. 스트레스가 혈압을 또 낮추나요? 그런가 봐요. 예. 저는 그거 말고 다른 이유를 알 수 없고요. 저혈압은 약도 없어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네. 고혈압은 약이 있잖아요. 네. 저혈압은 약이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어떻게 해결해야 돼? 뭐 쉬어. 내 몸을 내가 지킨다라는 명제는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거나 받은 스트레스 어딘가에 풀어야 된다. 맞아. 어딘가에 풀어야 된다.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요. 되게 추천해드릴 만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내부 고발입니다. 무책임하네 인간이. 그래서 제가 강병규 씨를 그렇게 좋아해요. 고발왕. 네, 고발킹. 본인이 어떻게 되더라도 같이 안고 자폭하는 거야. 좋은 방법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자기 몸은 자기가 챙깁시다. 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챙기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 좋습니다. 네. 만약에 나도 같이 나쁜 짓을 했다. 같이 죽어요. 같이 죽자고. 진짜 아주 중요한 명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 보고 지금 참지 말라는 얘기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공공의 손도 중요하거든요.
공공의 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건강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망하더라도요. 자기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다. 알겠습니다. 네. 부디 참고하십시오. 청취자. 우리 공공의 선을 위해 존재하는 방송도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말이죠. 유면상 PD와 UMC의 책임 프로듀서 김상조 기술행정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 거고요. 뭐 물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요즘도 이렇게 왠지 모르겠는데 벼락 같은 항의를 해시태그 IDWK와 XSFM25@gmail.com으로 많이 보내주고 계시죠? 잘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파악했는지 내일 이 시간에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